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박선원이라고 있죠. 이자의 놀라운 정체가 최근에 알려졌었죠. 예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박선원에 대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사실상 북이 조종하는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년 됐습니다, 벌써. 천안함 이야기 나올 때 그때부터 이야기 됐으니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요즘 이제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겸 후에 탄핵 소추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박선원이죠. 그런데 이 박선원이가 놀라운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했어요. 지금 새삼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카이데일리가 폭로를 했는데요. 스카이데일리 정말 요즘 열일합니다. 열일해. 자, 박선원은 북한 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임종석이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자, 문재인보다도 서열 높은 임종석, 또 한 명 더 있다면 박선원, 이들보다도 훨씬 더 서열이 높은 게 이석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죠. 자, 국정원 20여 년 전 내사에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20여 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수사가 중단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박선원의 간첩질, 이적질, 그야말로 이것은 이적행위죠. 완전히 여적죄죠, 여적죄.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뼈가 아픈 일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이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박선원입니다. 이자가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요,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걸 여기서도 그대로 차용했다라는 게 정말 이색적입니다. 자, 바로 이자가 박선원입니다. 제가 생김새를 갖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겼네요. 자, 윤석열의 최상목 지시 뭐 등등해서 엄청난 어떤 엄의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자를 과연 이번에 정체를 세상에 밝힐 수가 있겠나? 국민들이 이자의 정체를 알고 분노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나? 자, 이건데요. 잘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들 3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박선원, 요 3인 다 지금 문제적 인물들이죠. 이 중에 가짜 국회의원도 지금 있잖아요. 추미애도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 개표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서 90% 몰표가 쏟아졌었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런 현상. 박선원이도 여기 수상하고요. 여기 서영기도 수상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고 반국가 세력처럼 느껴집니다. 전부 운동권이죠. 여기 서영교는 이화여대 운동권, 거기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었죠. 박선원이는 완전 뭐 북한 노동당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추미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 추미애가 판사된 것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 라인이 옛날부터요, 우리나라 이제 법조계 주요 국가기관에 자신들의 세포를 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죠. 그 중에 한 명,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긴지 아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여당이 이번에 칼을 뺐습니다. 경호처장, 발포 명령 주장, 추미애, 박선원 등 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추경호, 계엄 모의, 만찬, 노정면 의원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총으로 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여야 간에 좌우 간에 이념 대전이 지금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전부 법조 상황으로 다 이어집니다. 법정에서 다 가려지는 거죠. 결국 고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발을. 어느 쪽이 고발을 많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고발을 너무 안 해가지고 더 어려워졌었죠. 근데 이제 고발 이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천안함 폭침을 이제 거부한 부정했던 인물이 이 박선원인데요. 이 박선원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옮겨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박선원,
1963년생이죠.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자, 이자인데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정보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이제 북에 넘겼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런 사람을 떡하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이재명. 이재명의 정체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안보실 1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거보다도요. 여기 예전에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제12대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했잖아요. 이게 컸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거는요. 그 국가정보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전체가 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능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국들이 있거든요. 1국, 2국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되겠죠. 그럼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요 사람이죠. 기획조정실장. 여기가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통제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산을 알게 되면은 내용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 사항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에 친북 진짜 간첩질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자, 양력을 쭉 보시면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이때부터 이 사람이 국가기관에 이제 포진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때 정말 대거 소위 이제 이런 어떤 공작을 벌일 수 있는 인간들이 정부 기관에 들어갔었죠. 국가기관에. 김대중 때보다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자, 김대중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노무현 때가 더 심했다 그래요. 그때 무슨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자, 이거 쭉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 그리고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또 연결되는 상하이 또 가 있었기 때문에요.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다 연결되는 인물이다. 쭉 보시면 뭐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게 컸고요. 그 후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끝으로 뭐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을 거쳐서 이제 인천 부평구 을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운동권이죠. 여기 보면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대학 재학 중에 삼민투 위원장. 삼민투가 가장 여기가 폭력적 집단이었었죠. 학생 운동가들 중에 이 삼민투가 제일 폭력적이었어요. 여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주도,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뭐 등등. 뭐 이후에 영국 유학을 떠났다 그러는데 이때 아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국 유학, 여기서 해외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986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뭐 이런 식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선원의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과 개혁적 마인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체성과 혹여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반국가 세력일 수도 있는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반국가 세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인간들이 대거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권력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회 권력이 더 세요. 대통령 권력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87 헌법 자체가 국회가 어떤 독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대통령 권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대통령 손발을 다 잘라버렸죠. 그 권력 사실 없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 말만 있었던 거죠. 말만. 그런데 실제 가만보니까 국회가 공룡이 된 겁니다. 괴물인 거예요. 괴물.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잖아요. 그동안은 왜 국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면은 이재명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그렇게 뭐 농단을 적게 했다. 독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회 독재, 국회 독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상상을 못 했다니까. 87년에 그때 헌법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죠, 당연히.
자, 이런 게 있었고, 이 사람은요,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폭침설을 부정했었고,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던 그런 인간이죠. 정말 엄청난 인간입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 요원 실명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 안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공작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라면은 지금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면은. 자, 이게 이제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선원 의원의 정책. 글쎄요. 이석기, 임종석, 박선원 이런 인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인가? 이것을 나라에서 시원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 전에 이미 이자의 정체를 밝히는 수사가 중단이 됐고 국정원 안에서도 그런 어떤 정황을 포착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는데 그 정권이 이제 계속해서 좌파들이 들어서면서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게 무산됐고요.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던 그 요원들이 전부 퇴직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요즘 크게 또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뭉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아무튼 충격적인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국민들 중에 그래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겠죠. 이석기도 벌써 잊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임종석이 어떤 인간인지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 여기 박선원이가 어떤 인간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직무에 복귀해서 이들을 세상에 다 드러내고 사법 처리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죠. 대통령으로 복귀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걸 까놓고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긴급 명령을 이제 발동시켜야 되겠죠.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혁명처럼 몰아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